그다음에 중랑 노원 전세 씨말 났다. 매물 1년새 70% 넘게 급감. 자, 중랑 78.7, 노원 72.1, 구로 71.5. 여기 지금 다 제일 뜨거운 지역 중 하나잖아요, 지금 서울에서. 왜 뜨겁죠? 전세가 없으니까 지금 강제 매수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뭐라 그래야 될까? 저 이게 신혼부부들이나 30대 초반 뭐 결혼 이제 하신 분, 애 키우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되게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현장에서 보면 슬픕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상담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이 좀 지원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시작할 때 전월세로 하는 거랑 뭐 집 사고 하는 거랑 그리고 집에서 지원이 좀 많이 들어와 갖고 하는 거랑 이게 좀 차이가 나요. 그게 좀 뭐 좀 냉정하지만 좀 그게 그렇죠. 금천구 여기 전세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관악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노원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강제 매수 나오고 있다. 당연히 이런 지역들은 매가랑 전세가랑 갭이 적잖아요. 상대적으로 강남은 크고 크다 보니까 강제 매수가 더 원활하게 나오는 거예요. 구로구도 엄청 줄어들고 있죠. 도봉구도 엄청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대적으로 조금 저가 지역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강북은 좀 늘었는데 왜 늘었냐? 보시면 한 2000, 그러니까 한 250가구쯤 들어와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250가구 늘어나니까 좀 늘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260세대 8월 입주, 미아동 엘리프 미아역 1단지 이런 거는 들어온 게 의미가 크게 없어요. 이게 뭐 2,000개, 3,000개 들어와야지 의미가 있지. 그래서 지금 난리다 이렇게 느낌 보시면 되고 개발. 근데 여기 너무 많은데 내가 오늘 할 게 너무 많아갖고 빨리 해야겠다. 다음은 30억 노량진 고시촌 벚꽃 고급 아파트촌. 여기 노량진이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지방에서 부산, 대구, 광주, 뭐 대전, 세종 이런 데 자기 집 팔고 노량진이랑 부가연이랑 그 다음에 신통 아닌 토어가 아닌 지역에 재개발지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도 한 22억 이상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노량진 4구의 원 플러스 원 갈등.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을 이제 그 다주택자 규제를 하니까 대형을 갖는 게 낫는데 여기서 일부 조합원들은 당연히 원 플러스 원에서 그 소형으로 받는 걸 더 비싸게 니들이 받아가라 이런 거고 원 플러스 원 받기로 하는 사람들은 그게 뭔 소리냐 하면서 지금 싸우는 중이에요. 근데 이 재개발이랑 재건축은 이게 항상 싸우기 때문에 이게 항상 시끄럽다. 보시면 되고 만수주공이 최고 49층 1338세대인데 이게 인천에서 엄청 큰 단지고요. 인천에서도 살았어 갖고 잘 아는데 그래서 여기 제 임장도 가갖고 이렇게 공유도 드렸었는데 여기 3단지가 저층이에요. 지분도 괜찮고 해서 사업성이 나쁘지 않다. 용적률이 79죠. 79%. 되게 낮은 겁니다. 그리고 뭐 132가 여기랑 좀 가깝고 그다음에 뭐 이거 옛날에 쓴 거예요. 그래서 제 옛날에 그 어머니 친구분 여기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도와드린 적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한 10,000세대 정도 예상했는데 용적률을 300%로 계산했는데 지금 용적률 330 몇 프로 받는 것 같아요. 약간 3단지 이런 느낌이고 명일동 3인민시원 39층 재건축 1회적 5동 제외 심의 통과. 이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5단지가 대형인데 5동이 대형인데 여기가 간평이 적게 나와갖고 불만이 많아갖고 따로 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진짜 따로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따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바뀌는 지역을 관심을 가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대장이 뭐 고덕 현대 한양이고요. 여기 뭐 한양예고역 9호선 뚫리고 뭐 삼익그린 2차 뭐 여기 투자들이 많이 들어간 데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데들이 인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역세권 9호선 뚫리고 학군지에 평지에 재건축 모멘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업성이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족족판류 목동 14개 단지 금배 동났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으로 할 때 사업시행자 인가가 되거나 조합 설립이 되면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만 매도가 되기 때문에 물건이 다 잠겨요. 잠기면 어떻게 돼? 가격이 더 오르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량 풀고 싶으면요. 조합원 양도지위를 해제해야 돼요. 그 조건을. 그 물량 나와요. 그게 원하는 게 그건데, 그러면 또 이제, 근데 그 지지율이랑 상관이 있나? 내가 볼 때는 오히려 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야 재건축 단지에서 물량이 나올 텐데, 지금 문제가 지금 서울이랑
서울이랑 경기도의 그 아파트들이 노후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풀면 물량이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어차피 안 들을 테니까. 자, 분당 2차 특별정부구역 신청 6만 6천가 37가구. 2차 선도지구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5.5배에 몰렸다. 예. 그래서 어디가 될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될 것 같은 단지들 제가 뭐 한번 골라본 거고 시범단지 삼성 한신 예, 여기고요. 여기는 뭐 예. 시범 현대랑 예, 우성이죠. 예, 여기가 선도지구 됐고 한신 한양이 한 24억 정도. 그래서 여기가 분당에서 제일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파크타운이 22억, 24억인데 여기 동의율이 좀 낮고요. 여기가 그 대통령 매도한 아파트고 예, 내일 이제 사업시행자 인가가 나오고요. 상록 우성이 24억 정도. 정자역 바로 옆이고 구미동 까치마을 1, 2단지 예, 여기가 한 20억 정도 보시면 되고 하얀마을이랑 같이 하려다가 제외가 됐고 음마 49층 대치동 랜드마크로 그래서 여기 한 84가 43.1억 정도 보시면 되고 내년 관리처분 계획인가 목표 2주가 빠르면 27년 말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될지 이게 몰라요. 왜냐면 지금 전월세 문제가 너무 심각해갖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위주로 투자를 했고 그거를 많이 추천하는 사람이지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과천이랑 성남사를 보면요 그쪽 30년 걸렸어요. 지금 아직도 완료가 안 됐고 그러면은 분당도 30년 넘게 걸린다고 봐야 되고 당연히 강남도 30년 넘게 봐야 돼요. 20억은 거뜬하죠. 당 꿈꾸는 장인 유탕. 그러니까 이게 장의자의 레디언트나 뭐 꿈에서 마이파크, 장이 푸르지온 마크원 이런 데들이 지금 분양가가 엄청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써놨는데 이게 좀 틀렸죠. 장이 4가 장의자의 레디언트인데 2022년 12월에 10.2억이었고 장이 6이 푸르지온 라디오스 파크인데 여기가 12.1억이었죠. 그러니까 2.1억 올라 1.9억 좀 올랐구나. 그 장이 12 장이 푸르지오 마크원인데 이게 17.6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5.5억 올랐죠. 그래서 22년 2월에 비해서 한 7.4억이 오른 거예요, 분양가가. 근데 경쟁률이 10대 1 정도 나왔거든요. 9.8대 1. 9.8대 1 나왔으니까 지금 분양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건데 여기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22년, 24년, 26년 해갖고.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가가 공사비가 올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재건축보다 빠르네. 투자 몰리는 재개발. 지금 지방에서 원정으로 올라가고 재개발 엄청 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블로그에 썼지만 금요일에 그 제 텔레그램 구독자분인데 상담 신청해서 현장에서 만나서 해서 도와드렸는데 진짜 뜨거워요. 재개발지는. 왜냐면 이게 서울이랑 경기도 15개 아파트를 토호로 묶으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못 사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선택이 이거 제가 볼 때는 국장 변동성이랑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B아파트는 좀 빨리 하지. B아파트 그러니까 30대 빌라를 엄청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비싸니까 그리고 거주할 데가 없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몸테크 한다고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썩은 아파트 가서 몸테크라는 게 트렌드인데 지금은 신통 재개발이죠. 신속동학기획지에 빌라에 몸테크하러 들어가요. 젊은이들이 신혼부부들이. 근데 이 빌라 몸테크는 엄청 빡세거든요. 그래서 강남 서초 1년 전보다 늘어난 부동산 B2 아파트 오피스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채권 초과 비율 1년 전 대비 약 4%, 7.5% 상승했습니다. 근데 왜 오르냐? 신축 오피스텔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남권 같은 경우도 이 아파트, 뭐 단독 다가구 빌라 이런 걸 사는 소유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편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구리 남양주 동탄 아파트 매매 거래 증감 추이 뭐 다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비아파트 주택수 산정 제외하면 공급 사대 살아날까? 제가 볼 때 주택수 산정은 무조건 제외해야 되고 우선 공시가격의 126%를 없애야지 공급이 되고 수요가 생겨요. 근데 못할 거예요. 그리고 서울 다세대 다가구 주택 월세 상승률이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 최은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필수적인 지출을 줄인다거나 혹은 이 집 대신 다른 곳으로 서울을 떠나거나 아니면 더 좁은 집으로 아니면 더 열악한 집으로 주거 안정성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문제다. 예, 서울 다세대 주택 계약갱신 비율이 27.9%로 오르고 있다. 왜냐면 새로 구하려면 비싸니까. 예. 서울 다세대 주택 착공 실적이 25년에 4,200호다. 2021년에 21,106호다. 근데 2026년도 지금 부족해요. 5월까지 통계가. 전세 난에 아파트 떠나 빌라로. 예, 비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어요. 전월세 거래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 왜냐면 아파트가 없어요. 매물도 부족하고 전월세도 부족하고 너무 비싸니까 빌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당연히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이게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재개발 땐 대박 빌라라도 사자, 우르르 가격 쑥, 서민들 한숨 푹.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예, 재개발,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기 재개발지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도 공시 가격이 상대적으로 재개발지가 저렴하기 때문에, 특히 초기 재개발지가 매가도 좀 저렴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투자자도 몰리고 실거주자도 몰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펼쳐집니다. 서울시 빌라 거래량 제가 갖고 온 건데 6월은 아직 완료가 안 됐고요.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 빌라 거래량인데, 예. 23 바닥 찍고 24, 25, 26은 지금 6월까지 추정치니까 이렇게 쭉쭉쭉 올라와서 한 4만 3천 건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비싼 아파트 대신 빌라로 서울 연립 다세대 거래 46% 급증. 예. 아파트는 거래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예. 빌라는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지금 광진구인데요. 이 보시면요, 이런 거 신통이고요. 이게 다 뭐 모아타운, 신통 막 이런 것들이에요. 다 재개발지구, 이거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래 가지고 이건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뜨거운 데가 광진구예요. 재개발지는 초기 재개발지가 많고 한강변 프리미엄이 붙고 이러다 보니까. 요건 신통기획 자양사동 A구역인데, 예, 지금 빌라가 이렇게 쭉쭉쭉 오르는 거죠. 그래서 21년에 뭐 1억 안 됐는데 지분당 가격이 지금 뭐 한 4억 넘게 찍히고 있고, 이건 단독주택인데, 예, 21년에 뭐 한 4천이었는데 지금 1억까지 찍었고요. 이건 제가 통계 내고 있는 건데 19년 5월에 2천에서 2,500이었는데 지금 1억에서 뭐 이렇게 찍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 4-5배 올랐다. 근데 이게 지금 대충 보면 7년 사이에 4-5배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평균 한 20 몇 프로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30% 되나? 뭐 20 몇 프로인가 30%인가 그래요. 그렇고, 물론 이게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수익률이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부분은 있죠.